2차원 수준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느 중국집에서 주문받은 5개 요리, 탕수육, 깐풍기, 팔보채, 군만두, 라조기를 회전하는 원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탕수육과 깐풍기를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이랬습니다. 탕수육과 깐풍기가 이웃하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쫙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이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방법이 그 사이사이에 끼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3가지 팔보채, 그 다음에 군만두, 라조기를 먼저 배열하겠습니다. 그럼 3개를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제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탕수육한테 물어볼게요. 탕수육 어디 갈래? 그러면은 탕수육을 여기다 끼면 되겠죠. 그래서 탕수육이 갈 수 있는 자리가 3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깐풍기한테 물어봐. 탕수육이 들어간 자리는 절대 깐풍기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깐풍기를 여기다 놓는 거죠. 그래서 깐풍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2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일단은 그냥 저 5개 요리를요. 5개 요리를 그냥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4팩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누가 있을 거냐면 탕수육하고 깐풍기가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3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가짓수를 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덩어리로 치면은 이게 4개니까 3팩에다가 탕수육이랑 깐풍기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팩을 이렇게 한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팩이 24에다가 여기가 12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12, 이렇게 계산해도 12 해서 정답은 1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랑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D, E, F, G의 7명이 원형 탁자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는데 A와 B는 이웃하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는 이웃하지 않는 거는 사이사이에 끼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일단 A랑 B가 해야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A랑 B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잠깐만 C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D, 그 다음에 E, F, G를 일단 나열해 볼게요. 그럼 이게 덩어리로 치면 5개니까 가지수가 4팩이에요. 그쵸? 이 경우에 대해서 C한테, A와 이웃하면 안 되니까 C는요,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4군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C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4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배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는 여기 있고, E는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고, G가 이렇게 있는데, B랑 A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배열에 대해서 자리를 바꿨을 때, C는요, 절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A와 이웃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여기, 여기서 4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정리하면 덩어리 자체는 5개니까 4팩, 그 다음에 지금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경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4팩이 결국은 얘는 2개죠. 2개의 4팩 곱하기 4인데 계산하면 24 곱하기 여기가 24니까
24 곱하기 8이어서 8, 4, 32가 되고 3이 올라가고 192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림 그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여한 5명의 학생이 각각 3개의 부스 ABC 중 한 곳에 들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그 중복 순열이냐 이제 중복 조합이냐 많이 헷갈려요. 예, 볼게요. 학생이 들르지 않는 부스가 있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학생이 5명이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주지? 여기 보니까 ABC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라고 하겠죠. 예, 해두겠습니다. 그럼 1번이 갈 수 있는 곳은 네, 3군데가 있어요. A, B, C. 그 다음에 2번이 또 갈 수 있는 곳도 3군데가 있고 3번 학생이 갈 수 있는 곳도 3군데가 있고 4번 학생이 갈 수 있는 곳도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학생이 갈 수 있는 곳도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파이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4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네, 이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의역에 1, 2, 3, 4가 있고요. 공역에 1, 2, 3, 4, 5, 6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이제 뭐냐면 짝수인 A의 원소는 짝수인 B의 원소로 대응이 돼야 된다네요. 그럼 짝수인 B의 원소는 누가 있냐면 2, 4, 6이 있고 짝수인 A 원소는 누가 있냐면 2하고 4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값이 정해지면 함수가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각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에 해당하는 아이가 어디 몇 가지로 대응이 될 수 있냐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1의 값, F2의 값, F3의 값, F4의 값 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라는 거죠. F1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요. 1은 홀수기 때문에 6가지고요. 2는 짝수라서 이렇게 3가지에만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홀수라서 6가지, 그 다음에 4는 짝수라서 3가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값이 결정될 때마다 함수가 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6363에서 18 곱하기 18입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18은 324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19의 제곱까지는 외우고 쓰는데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게요. 13의 제곱은 뭐예요? 169, 그쵸? 14의 제곱은 뭐예요?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여러분 잘 알죠? 256. 그 다음에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그 다음에 19의 제곱은 361.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면은 좀 계산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친구들 푼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숫자랑 문자가 이렇게 3개씩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 길이는 작은 수부터 차례로 알파벳 길이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어떤 순서가 정해진 거죠. 뭐 작은 순이든 알파벳 순이든 이럴 때는 같은 성질의 것은 같은 문자로 생각하면 좋아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동그라미로 쓰고 문자를 네모라고 쓸게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3개니까 동그라미가 3개고요. 문자가 이렇게 네모로 생각해서 나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의 답은 총 6개니까 6팩에다가 동그라미 3개, 네모 3개니까 이렇게 문제 풀이가 될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20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숫자는 작은 수부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그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A, B, C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면 이미 들어가는 문자가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문자를 이제 같은 성질의 것을 같은 모양으로 두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순서가 정해진 문제를 풀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인데요. 6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예,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해서 8개를 뽑아야지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가 PQR 3개에다가 중복해서 6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 더하기 8 빼기 C의 8 곱하기 3 더하기 6 C의 빼기 1을 빼먹었다. 그쵸? 6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98 여기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8, 8C6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는 9C1 곱하기 8C2니까 여기 넓은 데다 가서 계산할게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계산을 하면 9 곱하기 28인데 98이 72에다가 7이 올라가네요. 9, 28 그러면 252 이렇게 되나요? 예. 네, 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부터가 표준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부터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정팔각형의 각 꼭지점 부분에 1, 2, 3, 4, 5, 6, 7, 8에 8개의 숫자를 배치하려고 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때 마주 보는 꼭지점에 적힌 수의 합이 같도록 서로 같도록 마주보는 꼭지점에 적힌 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8개의 숫자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8개의 숫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숫자들의 합이 모두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보면 1이랑 8이랑 마주 봐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랑 7이랑 그 다음에 3이랑 6이랑 그 다음에 4랑 5랑 이렇게 돼야지만 모든 숫자 마주보고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이 9로 일치되거든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9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원수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중복된 거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고정시켜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고정시켜서 돌리는 방법이 조금 더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를 들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1하고 8이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1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2하고 7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36도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에 못 들어오고 빨강, 노랑 이제 연두에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요 세 개를 여기,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치하는 방법, 저 세 가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배치하는 방법은 3팩이잖아요. 그쵸? 3팩.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 뭐 2하고 7이 왔고, 여기는 뭐 3하고 6이 왔고, 여기는 4하고 5가 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그 각 경우에 대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7인 경우랑 여기가 7인데 여기가 2인 경우 서로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3인 경우와 여기가 6,
혹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이제 3인 경우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여기가 4거나 여기가 5 혹은 여기가 5인데 여기가 4인 경우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 8에 48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1을 고정시켰어요. 그 다음에 저는 2하고 3이랑 그 다음에 4, 이 대표 선수들만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2야,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이미 1이 파란색이라서 여기는 무조건 8이거든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뭐 X라고 하니까 못 간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가 여기를 갔다. 그럼 6은 무조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이, 2 더하기 7이지, 7. 죄송합니다. 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3. 3은 어딜 갈 수 있냐면 네 군데 갈 수 있어요. 여기,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네 군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한테 물어봐. 근데 만약에 3이 만약에 여기를 갔다. 그럼 여기 무조건 6이잖아요. 그러니까 4가 갈 수 있는 곳은 연두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6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도 48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로 한번 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도랑 좀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6층짜리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4명이 타고 1층을 출발했어요. 2층부터 6층까지 어느 한 층에 반드시 내리며 6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은 사람들 모두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 이것도 이제 중복 순열이냐, 뭐 이제 중복 조합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딱 눈치를 채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이 4명 있잖아요, 4명이. 4명. 4명이 이제 A, B, C, D.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릴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2층부터 6층까지니까 2층, 3층, 4층, 5층, 6층에서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총 그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예요. 5층이 있는 거죠? 5층이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A가 갈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B가 갈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또 5개. 또 5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5가 지금 뭐예요? 4개가 곱해진 거니까 62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인데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함수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함수값의 합이 이제 9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함수값이 지금 보시면 1, 2, 3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 9를 1, 2, 3을 이용하여 4개로 쪼개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9를 일단은 나눠야 되는데 일단 큰 숫자를 먼저 넣으려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3 더하기 3이 6이니까 만약에 3하고 6을 갖고 오게 되면 3이 남거든요. 그러면 2하고 1이랑 분리할 수 있어서 최대한 3이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더라고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이 하나다 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가 6인데 6을 또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2.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게 일단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2가 4개 들어가면 8이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3은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3이 제일 중요한데 3의 역할이 최소로 3이 들어가는 건 한 번,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면 2번. 그래서 나머지 숫자를 쪼개는 거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 1은 1, 2, 3, 3을 이제 함수값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 2는 2, 2, 2, 3을 함수값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얘를 그냥 나열을 하는 거죠. 얘를 나열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FA의 값, 1이 아니네요. 예. FA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FB의 값, 세 번째는 건 FC의 값,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 FD의 값,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1, 2, 3, 3을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함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일단은 4팩이고 똑같은 게 3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팩으로 나누게 되면 24를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12 가지수가 나오고요. 경우 2에서는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은 방법인데 전체가 4팩에다가 똑같은 게 이제 3개가 있으니까 4. 그래서 12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1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경우 1하고 2를 다 합쳐 주셔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